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예전엔 거뜬히 오르던 계단에서 숨이 턱 막히거나 밤에 다리가 저려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을 겪으시면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이 때문이 아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년 동안 환자분들의 삶을 개선하며 쌓은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80세가 되던 해 산책을 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해보니 그 모든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철분 부족 때문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철분 부족이 방치되면 피로감뿐 아니라 심장 건강, 기억력,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다행히 환자분은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고 지금 85세에도 주 3회 골프를 치실 만큼 건강하세요. 철분 덕분에 삶이 건강하고 즐거워졌다고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철분 부족이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영상 마지막에 철분 흡수율을 3배까지 높이는 비법도 소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저도 이 방법 덕분에 83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환자분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철분 부족이시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 대부분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선생님, 그럼 뭐 먹으면 되는데요? 소고기, 간,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몸에 철분을 공급해주는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병원에서 추천드렸던 음식들 그대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게요. 먼저 해산물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5세 김상호님은 매주 회식 모임에서 회를 드셨는데 그냥 소주에 회만 먹었지요. 건강식이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만 먹으면 철분 흡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상호님, 회랑 같이 깻잎, 고추, 마늘 좀 같이 드셔보세요. 그 채소들이 비타민C가 많아서 철분 흡수를 2~3배로 높여줘요. 그 뒤로 깻잎과 상추, 고추를 항상 같이 드시게 되었답니다. 또 새우는 데쳐서 샐러드에, 문어는 초장보다 유자청이나 식초 드레싱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도 철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 많은 종류의 음식과 섭취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핵심 재료예요.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넣어주는 주유소처럼 철분은 산소를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해 줍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심장, 뇌, 근육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요. 이를 조직 저산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심장마비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치매나 면역력 저하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철분 부족은 천천히 조용히 진행돼서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넘기시죠.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철분 부족을 방치하다 큰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반대로 일찍 발견하고 관리한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78세 김명학님은 동네 장기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머리가 명석하셨어요. 늘 장기판 앞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진료실에 오셔서 선생님,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가요. 장기를 두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전에 알던 사람 이름도 깜빡 잊어요 라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나 봐 라며 2년을 그냥 참으셨다고 해요. 주변 친구들도 나이 들면 다 그래 라고 위로하며 지냈대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심각한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철분이 부족해 뇌에 산소가 제대로 가지 않으니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거였죠. 제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보충제를 추천드렸더니 6개월 뒤 다시 오셔서 선생님, 다시 장기 모임에 나가 우승했어요.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철분이 문제였네요. 라며 웃으셨어요. 김명학님은 이제 장기판 앞에서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으시며
친구들에게 철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철분 챙겨 라고 조언하신다고 해요. 철분 부족은 입이 마르고 혀가 따가운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71세 이영수님은 동네에서 미인으로 유명하셨어요. 늘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즐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오셔서 선생님, 요즘 물을 계속 마셔도 입이 바짝 마르고 혀가 따가워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입안도 약해지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검사해 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됐어요. 철분 부족으로 구강 점막이 약해져서 생긴 거였죠. 마치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듯 철분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하고 보충제를 드시게 했더니 3개월 뒤 이영수님이 웃으며 오셨어요. 입마름이 사라져서 다시 친구들과 수다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영수님은 특히 젊은 시절 세 자녀를 낳으며 철분 손실이 많았던 터라 나이 들수록 철분 부족이 심해졌던 거예요.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철분 저장량이 적어질 수 있으니 더 주의가 필요하죠. 손톱이 갈라지거나 가운데가 숟가락처럼 파이는 것도 철분 부족의 신호예요. 의학적으로 스푼 네일이라고 부르죠. 73세 김미희 여사님은 손톱이 예쁘기로 동네에서 유명하셨어요. 늘 네일 아트를 하며 손을 가꾸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오셔서 박사님, 요즘 손톱이 자꾸 갈라지고 가운데가 파여요. 나이 들면 손톱도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자세히 보니 손톱이 정말 숟가락처럼 파여 있었어요. 검사 결과 심각한 철분 부족이 발견됐죠. 한 달 뒤 김미희 여사님이 현기증으로 응급실에 오셨는데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 심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손톱 변화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건강경고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되셨죠. 철분 보충제를 드시고 식단을 바꾼 뒤 손톱도 단단해지고 기운도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다시 네일 아트를 즐기신답니다. 김미희 여사님은 요즘 요리 모임에서 손톱이 이상하면 철분 챙겨요 라고 동네 분들에게 이야기하신답니다. 여사님은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오래 드셨는데 이 약들이 위장에 미세한 출혈을 일으켜 철분 손실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주의하셔야 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는 것도 흔한 증상이에요. 75세 최정배님은 풍성한 머리숱을 자랑하셨어요. 내 나이에 이 머리숱이면 젊은 사람들도 부러워한다고 늘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오셔서 선생님, 요즘 머리를 감으면 한 움큼씩 빠져요. 철분이 부족하면 모낭에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심하면 눈썹까지 빠질 수 있죠. 마치 영양 없는 토양에서 풀이 약해지듯이요. 검사해 보니 역시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어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보충제를 병행한 뒤 4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최정배 선생님은 이제 다시 머리숱 자랑할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선생님은 이제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카락 빠지면 철분 검사해봐. 라고 동네 친구분들에게 귀띔하신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심장이 쿵쿵 뛰는 분들도 계시죠?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마치 연료 부족한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는 것과 같죠. 80세 박준현님은 등산 동호회 회장이셨어요. 매주 산행을 이끄시며 활기차게 사셨죠. 그런데 최근 3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쿵 뛰어요. 체력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라고 걱정하셨어요. 검사 결과 철분 부족으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진 거였어요. 식단을 바꾸고 철분 보충제를 드신 뒤 다시 산행을 이끄실 만큼 기운을 찾으셨어요. 이제 숨 안 차고 산 오르는 게 즐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준현님은 등산 모임에서 숨 차면 철분 챙겨 라고 회원들에게 조언하신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일어설 때 핑 도는 어지럼증도 철분 부족의 신호일 수 있어요. 74세 김상호님은 40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죠. 그런데 최근 설교 중에 귀에서 윙 소리가 나서 말씀이 안 들리고 일어설 때 핑 돌아 쓰러질 뻔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철분 부족이 뇌의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준 거였죠.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 전파 장애가 생긴 것처럼요. 철분 보충제를 드시고 식단을 바꾼 뒤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시 새벽 기도에 활기차게 나가신답니다. 이제 귀도 맑고 몸도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김상호님은 교회 모임에서 어지럼증 있으면 꼭 철분 검사해 보세요. 라고 조언하신다고 해요.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근질거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를 의학적으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철분이 부족하면 다리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 저리고 움직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영수님은 입마름 외에도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라고 하셨어요. 철분 부족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식단과 보충제로 증상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또 매일 걷기 운동도 병행하셨죠. 이제 푹 자니까 낮에도 힘이 나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이영수님은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잠 못 자면 철분을 꼭 챙겨봐요. 라고 말씀하시죠. 철분은 면역세포의 무기 같은 역할을 해요.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오래 낫지 않죠. 김미 여사님은 손톱 문제 외에도 요리하다 살짝 베인 상처가 3주나 안 나아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철분 보충 후 면역력이 올라 상처도 빨리 나았답니다. 이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상처도 금방 낫네요 라고 하셨어요. 김미 여사님은 요즘 요리 모임에서 상처가 안 나으면 철분 부족일지도 몰라 라고 주변 분들에게 이야기하신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다면 철분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김순자님은 예전엔 복숭아 같은 뺨으로 유명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친구들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걱정해요. 손발도 차갑고요. 라고 하셨어요.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고 식단 조절 후 혈색이 돌아왔어요. 이제 친구들이 예전 같다고 칭찬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도 철분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최정배님은 바둑을 두다 같은 수를 반복하며 치매가 오나봐 라고 걱정하셨어요. 철분 부족으로 뇌에 산소가 부족했던 거였죠. 보충 후 집중력이 돌아왔어요. 이제 바둑 두는 재미가 다시 생겼다고 하셨어요. 철분은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도파민 생성에도 필요해요. 부족하면 이유 없이 우울하고 기운이 없죠. 박준현님은 원래 동네에서 유쾌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최근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자꾸 눈물이 나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철분 보충 후 웃음이 돌아오셨어요. 이제 다시 동호회에서 농담도 던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철분 부족은 나이 들수록 더 흔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커피, 차, 우유가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김상호님은 매일 아침 우유, 점심 후 커피, 저녁에 녹차를 드셨어요. 커피와 차의 탄닌, 우유의 칼슘이 철분의 60%를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죠. 식사와 음료 시간을 분리한 뒤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김상호님은 교회 모임에서 식사 중엔 커피 드시지 마세요 라고 조언하시죠. 나이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 음식에서 철분을 추출하기 어려워져요. 김순자님은 속쓰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10년 넘게 드셨어요. 철분 흡수가 안 돼 증상이 심해졌지만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한 뒤 좋아지셨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도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김미 여사님은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드셨는데 미세 출혈로 철분 손실이 커졌어요. 하지만 약 조절과 식단 변화로 금방 회복하셨답니다. 김미 여사님은 모임에서 진통제 오래 먹으면 철분도 체크해요. 라고 조언하시죠.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으로 철분 저장량이 적어질 수 있어요. 이영수님은 젊을 때 세 자녀를 낳으며 철분 손실이 많았고 70대에 철분 부족이 심해졌지만 식단 조절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철분에 좋은 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린 자두, 영어로는 푸른이죠. 이건 정말 자연의 철분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당에 사시는 김순자님은 원래 아침을 안 드시던 분이셨는데 제가 이걸 추천해드리고 이렇게 조언했죠. 아침에 요구르트나 두유 한 잔에 말린 자두 3, 4개만 썰어 넣어보세요. 너무 시면 아카시아 꿀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한 달쯤 지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이거 안 먹으면 입이 심심해요.
그리고 변비도 사라졌어요. 말린 자두는 철분도 보충해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은 일석이조 음식입니다. 다음은 검은 콩입니다. 밥에 넣거나 조림으로 반찬처럼 드시면 좋아요. 검은 콩은 전통적인 장수 음식입니다. 철분도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아 아주 훌륭한 식품이죠. 70세 이영순 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 밥은 그냥 흰 쌀밥만 먹어요. 콩 넣으면 껄끄럽고 맛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사님, 콩을 한번 삶아서 간장에 졸여 반찬처럼 드셔보세요. 아니면 삶은 콩을 살짝 으깨서 들기름에 볶아도 맛있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 병원에 오셔서 이거 식욕 없을 때 딱이던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밥에 넣으실 경우에는 검은 콩과 쌀을 1대3 비율로 미리 불려서 넣으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검은 콩 말고도 몸에 좋은 콩이 있어요. 렌틸콩인데 카레, 죽, 수프에 섞어 드시면 좋아요. 렌틸콩은 서양식 콩인데 요즘은 마트나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요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렌틸콩 카레를 만들어 밥 위에 올려 드시거나 살코기나 닭가슴살과 함께 죽처럼 끓여 드시면 부담도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71세 김미희 여사님은 카레는 맵고 자극적이라 싫어요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언해 드렸죠. 매운 카레 말고 카레가루를 아주 소량만 넣고 감자, 양파, 렌틸콩, 당근을 부드럽게 끓여보세요. 거기에 비타민C가 많은 고추 피클 하나 곁들이면 철분 흡수도 훨씬 좋아져요. 지금은 그 수프를 손주들까지 함께 먹는 가족 음식으로 바꾸셨다지요. 간식으로도 철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바라기 씨인데요. 단 꼭 생으로 드세요. 해바라기 씨는 견과류 중 철분 함량이 최고입니다. 30g만 먹어도 하루 철분 권장량의 20%를 채울 수 있어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볶은 해바라기 씨보다는 생 해바라기 씨를 선택해야 흡수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77세 최정배님은 평소 과자를 즐기셨는데 제가 해바라기 씨를 추천드렸습니다. 간식 대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껍질까지 마시고 속씨만 씹어 드시면 됩니다. 매일 손바닥만큼만 드세요. 그게 철분 약 한 알 수준이에요. 최정배님은 지금은 TV 볼 때 해바라기 씨 까는 재미에 빠졌어요 하십니다. 다음 음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밀입니다. 메밀은 속을 덮게 하지 않으면서도 철분이 많은 곡물입니다. 보통 메밀 국수로만 아시는 분이 많은데 밥에도 잘 어울립니다. 박준현님은 처음엔 나는 밥만 먹지 이런 거 못 먹어요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죠. 집에서 밥하실 때 메밀쌀을 20%만 섞어보세요. 백미보다 혈당도 낮고 철분도 풍부해요. 또는 메밀면 삶아서 유자 소스, 채 썬 깻잎이랑 드셔보세요. 지금은 냉면보다 메밀 비빔국수를 더 즐기신다 하더라고요. 말린 살구도 철분이 꽤 높은 과일입니다. 특히 신맛이 적고 달달해서 거부감이 적어요. 김미희 여사님은 당 보충용으로 초콜릿을 즐기셨는데 제가 말린 살구를 권해드렸죠. 여사님, 단게 당길 때 초콜릿 대신 말린 살구 3, 4쪽 어떠세요? 씹는 식감도 좋고 철분도 보충되고 칼륨도 풍부해요. 그 뒤로 여사님은 말린 살구를 지퍼백에 넣어 가방에 항상 챙기시고 몸에도 좋고 맛있어서 좋아요 하십니다. 케일과 근대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철분뿐 아니라 비타민C도 많아 흡수율도 높은 편입니다. 이영순 여사님은 치아가 안 좋아 나물을 잘 못 드셨는데 이렇게 조리하면 훨씬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먼저 된장국에 넣는 방법인데요. 케일을 송송 썰고 된장을 풀어 살짝 끓여주세요. 그리고 근대는 무침으로도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마늘, 참기름, 깨소금만 넣으면 됩니다. 바쁘실 땐 사과 4분의 1쪽과 함께 갈아 드시면 든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은 요즘 핫한 건강식품 카카오 닙스입니다. 달지는 않지만 고소하고 쌉싸름한 맛이 있어 요거트나 오트밀, 죽에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김순자님은 처음엔 이거 무슨 쓴 돌멩이 같아요 하셨는데 이렇게 바꿔드렸죠. 아침 드실 때 시리얼에 우유 대신 두유 붓고 카카오 닙스 한 스푼만 뿌려보세요. 단맛은 말린 자두로 보충하시고요. 지금은 그 아침 식단을 나만의 철분밥상이라고 부르신답니다.
철분 부족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오늘 배운 대로 식단을 조절하고 흡수율을 높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3가지 이상 있다면 꼭 병원에서 철분 검사를 받아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뭐 먹을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을까를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아침 밥상 위에 한 줌의 해바라기 씨와 말린 자두, 그리고 소량의 단백질과 채소가 올라간다면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고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